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찾아보면 보통 홈페이지 찾아보고 또 인스타가 있나 이런 거 찾아보고 하는데 보고 나면 역질문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예, 이렇게 그것만 봐서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일이 많죠.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뭐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회 문제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어떨 때는 뭐 영상이면 영상을 만들고 제품이면 제품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으로 교육으로 설계해야 할 때는 그렇게 만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간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단계를 설계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공공 디자인을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공공 디자인을 이렇게 정해놓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이것 때문에 이 장표 한 장 때문에 입사를 했다가 이 장표 한 장 때문에 퇴사를 해요. 보통 디자이너들은 저는 이렇게 컴퓨터로 프로그램 뭐를 달아서 뭐를 잘하고요. 전 그게 되게 강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면접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통 웹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있어 보여요. 저희 회사가 막 본인이 하는 것도 하고 뭐 가면 다른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으니 디자이너인데 어떨 때는 논외가 써 있고요. 디자이너인데 어떨 때는 시장 한복판에 가서 상인들이랑 같이 품받침 추면 그 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놀아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이것 때문에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다가 그래도 이제 얼마만큼 활동하다 보면 이게 맞나? 그리고 나랑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험만 충분히 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오랫동안 길게 일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디자이너로서 스킬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 지역에 이바지하고 공헌하는 그게 또 굉장히 만족감이 큰 친구들은 좀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는 그냥 단편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는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잘 버리게 하는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완전히 소재부터 전환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프리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환경 폐기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장원봉 박사님이 한 30년 전쯤에 영국에서 들여온 카드였거든요. 이제 이런 카드 같은 것들도 30년 전에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카드면 이게 약간 현실화돼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겠죠. 실제로 주민들하고 이 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림도 다 한글인데 설명도 모호하고 이래서 이걸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카드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래픽적인 것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같이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대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발굴하고 저희는 과제 포커싱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를 정의하고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빙랩 활동을 하기 앞서서 과제를 좀 더 명료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라고 하면 폐기물을 덜 만들거나 일회용품 덜 쓰는 거 하나만 갖고 해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시민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저희 같이 산업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이런 툴킷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기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실제로 디자인을 적용해서 하는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도구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저희 공공디자인 이즘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워크숍이나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리빙랩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런 개발해놓은 도구나 툴킷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 앞에 서서 말하기 힘들고 그리고 뭔가 자기 주장을 펼치기 힘든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가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마을 주민들을 한 4-5조로 나눠서 같이 워크숍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는 컴퓨터로 그래픽 작업만 하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현장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점들을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랑은 조금 움직이는 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 저희가 산남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좀 노후된 벽면이랑 이런 곳을 개선하는 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결과론적으로는 벽화를 그려야겠다라는 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벽화를 그리는 과정을 설계할 때 그냥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이 빈 벽에 벽화를 그리면 되겠지라고 하고 밑그림을 그려드리고 채색하세요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 마을의 여러 가지 참여 단위들을 모아서 3-4번의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마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설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부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산 지금 신고 계시는 신발, 가방 이런 거 빼고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있는 공공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애착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파손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이래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보통의 공공디자인은 시민 모두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저희 나라에 쓰레기통이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저희 나라 지금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새로 생겨나는 도시도 꽤 있는데 왜 쓰레기통이 없는지 아세요? 관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버리기만 하고 치우지 않고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있는 곳은 더 더러워지더라. 청소를 안 해서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행정 편익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공디자인을 설계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충남에 있는 한 마을에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곳에 마을 공동체에서 요구를 해서 벽화를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났는데 아직도 가끔 그 벽화 그렸던 장소에 사진을 보내주세요.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설계하고 나면 주인이 없는 디자인이 아니라 주인이 생기는 디자인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랑 마을 곳곳을 이미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걸 날려서 사진 촬영하고 한 장면에서 실제로 공공디자인을 할 때 행정에서 이미 정해놓은 답을 현장 안에 풀어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똑같이 디자인으로 시설물을 넣어도 그리고 건물에 채색을 해도 쓰레기통 하나를 설치해도 관리 주체가 명확한 상태로 설치가 되고 또 이후에 설치하고 나서 누가 유지 보수하고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인을 만들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앉아있고 한 친구들이 다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주로 앉아있고 전화로 상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로 다른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작업이고 실제로 보면 가기 전에 되게 울렁증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이렇게 소통하고 하다 보면 돌아와서 디자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다고 해요. 말로 듣고 그리고 풀어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막 그려서 그 다음 워크숍 하러 갈 때는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죠. 빨리 보여드리고 그러면 쉽게 동의를 얻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연령대가 아주 젊으신 분이라 그래야 한감 넘으신 마을에서 이제 반장쯤 하시는 분들부터 70-80대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근데도 이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주인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면서 진행을 하시고 이제 벽화를 저희가 이제 그렸던 하는데 이 어르신이 만지고 있는 벽화를 하나 그려도 하고 있는 게 이 어르신이 시집 와서부터 가지고 계시던 항아리예요. 그래서 주로 벽화를 그려도 버려지는 소재를 좀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 바닷가에 가서는 부표나 아니면 그물망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또 버려지는 목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듬어서 분리수거함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물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비즈니스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는 다른 목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의 사회적 기업 특히 이제 저희처럼 뭔가 기획해서 들어가는 데는 프로젝트 하나에 3-4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 함께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일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수자원공사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 청풍에 있는 도곡리예요. 여기가 이제 숙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한 5천만 원, 많게는 1억 이렇게 가까이를 투자해서 마을에 노후된 곳, 낙후된 곳을 좀 개선해주고 얼마 전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냉장고 바꿔주고 네, 그리고 벤치 새로 막 설계해주고 벽지 발라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 확보되어 있는 자원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이죠. 비용을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삶의 질을 다르게 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지 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가 파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디자인 이런 것들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누군가가 지불한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수익에 가는 그게 취약 해칭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곳일 수도 있고 그 전혀 다른 활동으로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죠. 이게 아까 저희가 상남동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저희가 벽화를 그리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여기에 저희가 인원수를 다 확인해 보니까 이 벽화 한 점 완성하는데 200명이 넘게 참여를 했어요.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이 한 5, 60분 정도 되고 이 안에 있는 어린이집의 꼬맹이들까지 나와서 다 벽화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시간의 때가 묻어있던 벽을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붓을 뜨고 참여하고 누구는 워크숍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과정을 설계해서 둘레길 중에 한 코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워크숍에서 진행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요. 그 스케치를 하고 나면 저렇게 누구든지 붓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와서 이미 정해놓은 색깔로 다 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꼬맹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참여하고 사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녀회에서 나와서 빈대떡을 붙여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다 각자의 다른 역할로 참여하면서 저희가 약 220여 분 정도가 참여한 프로젝트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면 빈대떡 붙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나왔던 마을 주민들이 직접 뽑은 색깔 그리고 선택한 꽃 모양, 풍경 이런 것들을 다 좀 단순한 그런 디자인으로 엮어서 이렇게 둘레길을 만드는 역할을 했죠. 저희 활동했던 영상인데 앞부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청주대학교 학생들하고 리빙랩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와서 진행하고 저희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을 축제에 나가서 그런 환경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캠페인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사회적 기업 5군데가 같이 사회적 기업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공공기관에 같이 들어가서 했던 활동이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쓰레기 주는 줍기행을 해요. 또 서울대학교랑 같이 진행하는 리빙랩 활동. 지금 청주에서 한참 하고 있는 자바 캠페인이라고 고공용기 수거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시각화적으로 성과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웹잡으로 만들어서 계속 내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려서 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활동들이 그 안을 자세히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뜯어보면 어딘가에서는 공공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어딘가에서는 생태적 가치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또 그걸 공명해내기 위한 전시회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 초기부터 한 5년 정도 활동하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페이지에서처럼 우리 안에서 뭐 생태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정의 내리던 시점이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창업을 하고 계속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하다가 2018년도에 저희한테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게 뒤에서는 환경단체랑 NGO, NPO 단체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진행하는 캠페인이 끝나고 뒤돌아서고 나면 폐기물이 한차 실어서 나가고 지금 요즘에도 축제하고 나면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우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 다 운영하고 나면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려지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를 처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의뢰하고 딴 데다 부탁해보기도 하고 손으로 꾸역꾸역 뭐 만들어서 버려지는 거 만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하면 예술과 기술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골판지를 오려서 크레파스로 칠하고 이러고 있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선뜻 구매할 수 있고 사갈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 현수막 출력하는 장비를 다 팔았어요. 네, 팔고 외국에 있는 친환경 소재를 발굴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장비도 그거에 맞춰서 섬유에 출력하는 장비로 그걸 다 교체를 하고 또 워낙에 철판과 유리에 출력하는 장비를 또 다시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플라스틱을 종이로 대체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쓰던 일반 현수막을 PLA나 그 당시에는 HDPE라고 하는 플라스틱 원단이긴 하지만 친환경 섬유로 분류되고 있던 타이백 이제 이런 것들을 수급해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반 현수막도 안 찍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배너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일반 현수막도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분류되지만 그 위에 뿌려지는 여러 가지 그 합성 잉크나 아니면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뿌려놓은 그런 소재 때문에 얘는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현수막은 무조건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재화는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데로 태워서 에너지를 다시 회수할 때 쓰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소각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소각 후에나 아니면 그냥 매립되거나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시 쓰는 고민, 그냥 재활용을 계속 반복해 쓸 수 있는 그런 소재 같은 것들로 소재를 전환하는 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 시스템을 바꾸는 걸 1년 동안 진행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종이로 무언가 이런 전시물을 만들어서 행사 때 쓴다 이런 것들 상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문을 두드렸던 게 산전동의 두꺼비 마을축제였어요. 그래서 가서 축제한다고 연락이 오셨길래 우리가 원래 축제에 편성되어 있는 현수막 제작비만큼만 받을 테니까 현수막 없는 축제를 저희랑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마을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 원래 예산 있는 것만 하고 나오는 모든 현수막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배너 이런 걸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그때는 아직 개발도 덜 된 골판지 일반 그냥 작은 물판지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여기 3번째 사진에 보면 버려지는 현수막 갖고 차광막도 만들고 그 앞에 사진이 없는데 행사를 다 종이로 하니까 저희가 마닐라지 아시죠? 보통 표지라고 부르시는 그 마닐라지가 전체 사이즈 되는 게 아마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큰 사이즈일 거예요. 거기에 30장을 연결해서 빼걸 현수막 한 장이면 해결될 거를 30장을 연결해서 종이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어요. 한 11시쯤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거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큰일 났다. 종이니까 분명히 떨어질 테고 잉크가 줄줄 흘러내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사들인 장비가 코팅 효과가 있더라고요. UV로 이렇게 순간 경화가 되는 그런 장비를 들여와서 비 오는 날 행사를 해도 종이만 멀쩡하면 절대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걸 그날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이 아마 몇 장 있을 거예요. 나오셔서 지금은 그 박완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앞에 와서 막 인사말씀 하는데 뒤에 표지가 막 이렇게 한 장씩 떨어져 있고 근데도 사실 그 모두가 다 같이 감수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그냥 떨어지면 다시 호스피스로 받고 막 이렇게 그냥 행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전이랑 다르게 현수막 하나도 버릴 거 없죠. 종이나 이런 것들도 시공할 때도 케이블 타이나 이런 플라스틱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시공을 해서 쓰레기가 정말 3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줄고 첫 번째 있는 사진이 NGO 페스티벌이에요. 같은 해에 열렸던.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하는 작은 행사를 하고 나니까 배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엔즈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똑같이 현수막 없는 행사를 해보자. 이래서 이때는 긴 가로형 현수막을 찍어야 돼서 골판지 회사를 막 수소문해서 한 면만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단면 골판지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차로 데려와서 2,400이 최대 사이즈니까 막 입구 이렇게 해서 그때도 역시 행사를 종이로 잘 마무리를 했고, 마을 축제는 저희랑 처음 하는 거라 개량화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엔지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저희가 1.5톤 화물차로 한 차 반을 버려본 경험이 있어요. 네. 쓰레기 축제를 다 하고 현수막 나오죠, 페트배너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버린 플라스틱 용기 나오죠. 이러니까 1.5톤 차로도 하나 버리고도 더 쓰레기 봉지가 4-5개씩 나올 정도로 버렸는데, 이때 100리터 쓰레기 봉지 한 장을 준비했는데 반도 안 찼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50리터의 그 쓰레기만 나오고 다 분리수거해서 말아서 놓으니까 어르신이 딱 리어커에 싣고 가시고 하고 나니까 행사가 정말 깔끔하게 끝나는 그 경험을 저희가 2018년도에 다 해보면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제품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저희는 천운이 따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하면서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지만 그게 온라인으로 옮겨갔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백어가, 굉장히 큰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화면에 작게 담기고 아기자기한 결과물들이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했고, 입체감이 더 중요해지고, 이러면서 저희는 코로나가 막 시작하는 그 해에 종이 제품화 되면서 직원도 2배로 늘고 매출도 2배로 뛰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거,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행사 하나 하는데 앞에 있는 건 다 저희가 골판지를 겹겹이 붙여서 만든 거고, 뒤에는 보면 현수막인데 참 흉물스럽죠. 우글우글하니. 그래서 저희 이거 물건 보내고 어떤 분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연락 오신 분도 있고 하신데, 얘는 원래 이렇게 묵은집을해요. 근데 이게 방진복 만드는 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해서 뭔가 가방이나 파우치를 만들었을 때 통풍이 되고 방수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거하고 나면 저희가 저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랑 가방으로 만들어서 90에 3m 현수막 한 장이 몇 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몇 개의 가방으로 만드는지를 막 개량화해서 그걸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현수막 사이즈가 90에 4m인데 90에 4m 현수막 한 장을 가지고 가방을 11개를, 저희가 만든 작은 파우치를 11개를 만들고, 그 11개의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 3분이 1.5시간씩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성과를 얻고, 한 달에 한 번씩 공공기관에 현수막 찍은 거에 대한 걸 레포트를 보냈어요. 지난달에 현수막을 5장 찍어 가셨죠.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어르신들 몇 명이 몇 시간을 일을 했고 가방을 몇 개 만들어서 일회용품을 몇 개 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하면서 이후에 이제 뭐 지역재교 플랫폼 이런 사업들하고 연결되면서 전국에 거의 240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마케팅해서 다 온라인으로 뭐 확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서울에 가서 디자인 페스티벌 참여하고 부산에 가서 디자인 페스티벌 참여하고, 이제 청주는 주로 대전이나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뭐 이런 쪽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면서 전시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쇼핑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놀동산 이런 데 오시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에 저희를 계속 노출하면서 현장에서 캠페인하고 또 물건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위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품군이 보이시는데 이것도 다 현수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어떤 거는 없애기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래 두꺼비 마을에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를 2018년도에 단박에 유명하게 만들었던 사례예요. 그래서 그때 두꺼비 마을하고 그냥 마을 축제 하나를 종이로 하고 비가 철철이 내리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블로그에 막 올렸는데, 스타벅스에서 이때 플라스틱 사용 안 하는 거가 한참 이슈가 됐대요.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서울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근데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5,000명이 오는 시민 행사를 할 건데 요번에 그 미국 본사에서 플라스틱을 쓰지 말래. 근데 엑스배너나 배너 하나도 배너 거치대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를 담당자가 굉장히 부지런히 서칭을 하다 보니 한수막 없는 축제, 뭐 종이날 비 오는 날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막 쓴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서 너네 서울도 올 수 있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저희는 해볼 만큼 재미있게 장비를 가지고 놀아봤고 그러고 나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스타벅스? 이제 이러고 올라가서 미팅을 하고 행사를 했어요. 거의 3일을 밖에서 잠을 자다시피 하면서 청주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게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서울 경기 지방엔 단 한 군데도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굉장히 넓은 광장 안에 그동안에는 현수막으로 온통 다 도배를 했었고 이런 포토존 하나도 MDF로 만들어서 필름지를 붙여서 현수막을 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했으니 그동안에 작년에 본인들이 폐기물 양을 측정하진 않았으나 굉장히 큰 차가 여러 번 드나들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미 NGO 페스티벌 때 해본 경험이 있으니 100m가 안 되게 쓰레기 버리는 거를 목표로 해서 분리수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재활용이나 이런 이제 그 차를 미리 다 대기시켜 놓고 하고 플라스틱 이게 주제가 서울 꽃으로 피다예요. 그 작년에 조화를 무지 많이 썼대요. 네, 조화를 막 쓰고 해서 근데 다 생화로 바꾸고요. 그러니 저거 하나부터도 조화로 하면 그냥 갖다 스티로폼 막 꽂기만 하면 되는데 저분이 저 꽃을 꽂으려고 2시간을 제기를 하고 있었고 이러니 꽃값만 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인건비도 다 이제 메꾸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광장에 서울 꽃으로 피다를 작년에는 비닐 필름지로 이렇게 글씨를 레터링을 했다고 하더라고. 잔디 위에 깔아놓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근데 저희가 그것도 다 5mm 그냥 막 불판지 있잖아요. 그걸로 퍼즐처럼 200 몇십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못질을 해서 이만한 목공못으로 막 박아서 잔디밭에 글씨를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 못이니까 철이니까 분리배출하고요. 종이는 종이대로 또 겹겹이 쌓아서 분리배출하고 포토존도 전부 다 강목으로 만들어서 종이로 다 입혀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지금 하면 사실 돈은 정말 몇천 원 받았어요. 행사였는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때도 역시 쓰레기가 이때는 더 적게 나왔어요. 20리터 봉지 하나를 정말 발로 꽉꽉 눌러 담아서 담았고 제일 기분 나빴던 거는 스타벅스에서 나눠준다고 나눠준 텀블러가 플라스틱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내놔라. 근데 그 요즘에 한참 쓰는 종이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나가는 그 텀블러를 5,000명한테 다 나눠주는 행사를 해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정도로 이 앞에 있는 덮개마저도 저 비싼 타이백 원단을 가지고 했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때 썼던 타이백 원단 가지고 만든 가방이랑 이런 거 피드백을 줬는데 별로 대답이 없더라고요. 네. 본인들 성과를 이미 다 뽑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최근 한 4년 올해까지 청주가 그린 페스티벌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와 SK가 하는 건데 이것도 청주시에서 친환경 축제를 받기 전까지는 SK에서 요만큼 주는 돈으로 사회적 기업 한 5-6군데가 모여서 우리가 1,000만 원 받으면 우리 회사에서도 1,000만 원 같이 내놓고 만들었던 행사예요. 그래서 SK에서 실제 액수를 좀 거론하긴 뭐하지만 예를 들어 4,000만 원을 주면 사회적 기업들도 십시일반 모아서 청년들학이랑 같이 해서 4,000만 원을 만들어서 8,000만 원짜리 행사를 1박 2일 정도 진행을 했고 목표는 딱 하나예요. 어쨌든 SK 임직원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청주 시민들이 와서 도시락을 싸서 와서 스테인리스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는 행사 그리고 텀블러를 다 집에서 싸들고 와서 일회용품을 하나도 안 쓰는 축제, 공연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 뷰티풀 그린 라이프라고 행사 명칭 쓴 거를 SK 돈도 많을 텐데 저걸 4년 내내 썼어요. 저 레터링 블럭을 처음에 한 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꺼워지고 왜냐면 종이라서 낡으면 덧붙이면 새 거가 돼요. 그래서 비를 또 억울하게도 흠뻑 만든 행사를 했는데도 애가 SK 시설이 좋다 보니까 제스키가 풀로 가동되는 공간에 들어갔다 하면 납작해져갖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 쓰다가 저거를 뷰티풀 그린 라이프가 없어지고 이제 청수가 그린 페스티벌로 생기면서 저거를 폐기 처분하는 사진을 그 TL이 보내줬더라고요. 4년 쓰고
잘 버린다고. 그래서 미래인 대 버렸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도 보면 전부 다 이제 SK가 저희랑 같이 행사하면서 행사 때 쓰겠다고 저런 테이블 뭐 파라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서 하사일 첫 해에 들어갔던 8천만 원이 그 다음에 6천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5천으로 줄고 정말 점점 더 작은 비용으로 행사를 굉장히 풍성하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SK답게 나중에는 막 가수 부르는 거에 돈을 몇 천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막 김필도 왔다 가고 그래서 오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아 친환경 축제가 이런 거구나 거기 텀블러 없으면 못 들어간대 이제 이렇게 인식 개선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매년 조금 더 이제 행사가 풍성해지면서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친환경 현수막만 만들고 종이 필품만 만들다가 이후에 이렇게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실제로 저렇게 사출기를 들고 나가서 이제 클래스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몇백 명을 모집을 하고 SK 보고 차 보내줘 이래서 이제 같이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한 3년에 4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저희도 이제 인사이트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또 SK랑 같이 하는 행사에 어떤 에너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홍보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서 이천에 있는 이제 이 중에 공연하는 사회적 기업은 이천으로 막 이렇게 불려가서 공연하기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친환경 현수막하고 뭐 캠페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는 소재 전환이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산업 영역에 있고 제품화 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소재 전환을 먼저 해서 일반 현수막 아까도 우리 어르신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냥 일반 현수막 똑같이 사용하는 거 하고 다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 현수막이 저희는 세척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를 그거 아마 물 세척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쓰고 나서 이렇게 옷에 문지르면 허연 가루가 묻거든요. 그거 전부 다 화학약품이고 그리고 미싱하고 나면 저희도 원래 일반 현수막 업사이클링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그 외국인 노동자분께서 오셔서 미싱하는 걸 시작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와서 2년 동안 그거 하면서 지문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게 맞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절대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소각장으로 가고 소각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태운다고 태워도 그게 완벽하게 연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땅에 매립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니까 환경부가 1년에 한 번씩 불러다가 간담회를 해요. 근데 저희하고 몇 군데 사회적 기업을 불러다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담회만 해요.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건 너무 미미하니 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데 R&D도 붙여주고 그리고 이런 거 하는 우리한테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할인 뭐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러면 매번 핑계 대는 게 일반 현수막이 가진 시장이 너무 커요. 제도를 잘못 바꾸면 그 시장 우리 다 죽이자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머리 띠두르고 데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미 우리 불러서 간담회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 가도 이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때 확 떠서 이거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해서 장비 바꾸고 친환경 원단 막 들여놓고 했던 데 중에 절반도 넘게 다 망했어요. 네. 저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종이 만드는 것도 저희는 디자인 기반으로 누가 말하면 그걸 막 설계해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갖다 설치를 하는데 장비만 사면 장비가 알아서 커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알아서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을 발생시켰는데도 그걸 계속 유지하는 데까지가 안 돼요. 기술 개발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살아남게 하기 위한 R&D를 붙여주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북받쳐오고 그죠? 그런 활동이 전혀 없더라. 그런 게 이제 문제라. 근데 어쨌든 저희는 소재 전환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종이도 한 5-6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걸 계속 어쨌든 최대한 많이 수거해서 내보내고 제품 하나하나에 다시 재활용을
배치 방법 이런 것들 잘 안내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 과정에서 잉크까지도 친환경을 쓰고, 그리고 최대한 소재를 단순화하는 거. 디자인이 전공이니까 제품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모든 가방 제품은 지퍼하고 웨빙 빼고는 다 같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업사이클링 제품을 뭐를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공항에서나 이런 데 많이 사보셨을 텐데, 제품을 한번 잘 뜯어보세요. 버려지는 소재로 제품화는 했으나 절대 분리 배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거 누가 분리 배출하겠다고 한 땀 한 땀 모를 다 뜯어서 단추 떼고 이렇게 안 버리실 거잖아요. 이거 애매한데 이러면 종량제로 들어가고 결국엔 소각장으로 가고 하는데, 저희 제품은 지퍼하고 웨빙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고, 면으로 만든 웨빙이랑 지퍼는 결국에는 다시 사용 안 하면 이제 종량제 본체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분해가 가능하게 디자인을 한다라는 게 또 저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수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건 저희 회사 혼자 만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는 우리 제품이 만드는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이 태그로 다 나가거든요. 이후에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업사이클링하고 리사이클링해서 이렇게 양산하고 수거하고 다시 사용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까지가 저희가 2023년도까지 했던 활동, 2022년도까지 했던 그런 활동입니다. 아까 이런 회사에서 텐트도 저도 다 친환경 현수막 소재로 해서 찢어지지 않는 한은 이제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고, 앞에 있는 것도 종이구조물 이런 걸 만들고요. 저희 회사의 약간 대표 상품, 예뻐서라기보다 사회적 가치가 뛰어나서 판매되고, 현수막을 주로 공공기관이 우리한테 싸게 사갔잖아요. 이제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 대기업 이런 데서 싸게 사가면 정말 저희가 할인을 해서 내줬으니까 아까도 현수막 어떻게 반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한테 택배로 보내거나 아니면 수거함을 저희가 배치해주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수거를 하는 과정을 쓰고 있고, 하고 나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누가 써야지 쓰레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로 사가라고 저희가 도로 사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약 맺는 조건 중에 일부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럼 최대한 이제 금액을 맞춰서 어디다가 쓰냐 하면, 저희가 주로 이걸 코로나 시국에 여행 키트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아까 이 소재 자체가 방수가 되고 통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2019년도, 20년도에 닥터노아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대나무 칫솔하고 치약 만드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충주에 있는 스페이스선이라는 사회적 기업하고 해서 우리 공항공사 했을 때 공모사업을 하나 했어요. 친환경 여행 가는 거랑 관련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사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제주도로 관광객을 보내자는 차원에서 항공공사에 저희가 이 트래블 키트를 만들어서 그걸 선물로 제주도 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주도에서 쓰레기를 하나도 안 버리고 오게, 이 안에 대나무 칫솔 그리고 고체 치약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이 얼굴 닦는 것까지 전부 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쓰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계시고. 근데 그걸 다 비누로 바꿨어요. 그래서 비누 네알이랑,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는 것 같아요. 비누 네알, 샴푸바, 클렌징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 키트를 가지고 여행을 가면 플라스틱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비누나 이런 것들도 다 요만하게 비누 주머니를 만들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해에 저 제품을 현수막이 부족해서 못 만들어 팔 정도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업사이클링하는 소재 안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담아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로, 현수막 팔 때부터 우리가 만든 제품을 사갈 때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조금 제품이 고도화되면서 손잡이 달린 거 여러 가지 디자인은, 저희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웰컴 키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기관에서 만든 현수막으로 만든 거예요 하라고 그냥 사회적 가치 설명하면서 내주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와 그런 기능을 담은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이제 우리 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희가 뭘 하나 하고 나면 한 1년에서 1년 반쯤 되면 당연히 뒤에서 이렇게 따라와서 비슷한 모델을 가지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기업에서는 그쪽 기업에서 안 가진 인증이 필요하고 그쪽 기업에서 받지 못한 뭐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니까 환경 인증이랑 업사이클링 인증 뭐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계속 번번이 걸리는 게 지퍼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거 어디서 사왔어? 또 이거 무슨 소재야? 이런 걸 물어보는데 아시겠지만 그 포목점에서 파는 단추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고 소재가 뭔지가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제 그때만 해도 좀 R&D 이런 거 붙여주는 게 있어서 환경부랑 같이 하던 것 중에 이게 병뚜껑이랑 똑같은 소재인데 녹지 않을까? 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병뚜껑이랑 현수막을 녹여서 만든 저 위에 보면 D링 보이시죠? 네, 저게 현수막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출을 해서 이렇게 D링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 이게 저희한테 지금 올 10월 15일 날부터 서울 DDP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전시회를 하거든요.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이고요. 저 림도 현수막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택을 보시면 올해가 2025년도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마을 어르신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니어 클럽, 자활기업과 함께 현수막을 만들고 세척하고 건조해서 다시 가방으로 만들고 그걸 판매하면서 발생시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저렇게 숫자로 다 1년 성과를 만들어서 택으로 붙여가지고 저희가 전시회에 나갔거든요. 작년 연말에. 이제 어떤 디자인과 연세대학교 디자인과 대학원생이 이런 환경적 가치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게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를 논문 주제로 정한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저희 회사 제품을 보더니 이거예요. 이러고 와서 제안을 해서 서울 디자인진흥원에 제안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제품화 중에 현수막에 달린 택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에 택을 저렇게 붙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싶어 할까? 싼 거와 비싼 거가 있을 때 싼 걸 당연히 선택하겠죠. 근데 싸고 예쁜 쓰레기인 제품과 그리고 좀 비싸지만 이렇게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제품에 소비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DDP에서 한 달 정도 전시하면서 계속 뒤에 자료 조사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뭐 바코드나 이런 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저게 2023년도 성과였으니까 뭐 일자리는 1820시간 또 가방은 그 해에 저 크라프트 가방은 2028개가 제작이 됐고 그리고 폐기물이 8,430제곱미터가 감소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달기 시작하니까 저 숫자가 크고 적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친환경 현수막으로 폐기물을 줄여야 그럼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던 것들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진 거죠. 이렇게 제품화를 만들고 근데 저희한테도 계속 그런 뭔가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이것도 행안부 외벽에 걸려있던 메쉬 현수막을 굉장히 큰 사이즈를 수거해서 보내주셔서 사실 이거를 쓴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보내셨어요. 화물차이 싫어서. 그래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이렇게 바이어스 치고 뭐하고 하는 거를 금형으로 이렇게 찍어서 재단만 해서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가방을 만들기 좋은 키트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종이백에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쫙 풀면 단추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고 또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니셜 키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방으로 만드는 키트를 만들어서 이것도 현수막 한 장 가지고 만든 가방이 700개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1년 내내 그걸 잘 팔았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생태교육 연구터에서는 이거 가지고 학생들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거기서는 이제 좀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진행하고 또 환경 기금 모아서 그 다음에 사업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보면 되게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남녀노소 다 재밌게 해요. 스티커가 붙이면 유리컵이나 이런 데도 다 붙는 그런 소재를 저희가 찾아서 접목을 해서 아까 영상에서 막 장비 돌아갔던 거 보이셨죠? 원래 이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냥 저기에서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은둔형 청년들 오면 이렇게 환경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직업군에 대한,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디자이너 한 3-4명이랑 같이 앉아서 토론회를 해요. 그래서 같이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게 어떤지, 디자이너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수업으로 연결하는 것들도 하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예쁘게 붙이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프로젝트예요. 작년에 충북 소방본부랑 같이 진행했던 건데, 이것도 소방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저희가 충북 소방본부에 제안을 했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으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방교님을 1년을 졸라가지고 2023년부터 졸랐는데 1년이 걸려서 저희가 알아서 우리 돈으로 수거함을 비치하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안 모일 거라고 해서 수거함을 되게 작게 만들어서 비치를 했는데 수거함이 터져나갈 정도로 소방국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1년 해보고 괜찮으면 매년 해서 판매하고 펀딩을 붙여서 판매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걸 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관심이 너무 없으셔서 작년 한 해 소방복을 정말 한 5톤 이상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가방으로 여러 개 제품을 만들어서 펀딩에 붙여서 저희가 한 2,800, 3,000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를 기부하고 했는데 수치를 보여주면 뭔가 답이 오겠지 이러고는 성과 보고서를 너무 예쁘게 편집해서 만들어 보냈는데 그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감을 철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프로젝트는 인물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이 친구도 나름 로컬에서 좀 재밌게 활동하는 모델이에요. 모델 같죠? 누가 다 저희 회사 직원인 줄 알고 그래서 본인이 자처해서 찍어주겠다고 해서 해피분의 펀딩을 붙여서 판매를 진행했죠. 그래서 이렇게 리사이클링하고 이런 소재를 하면서 저희의 프리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좀 더 순환도로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소재 전환의 제품하고 수거해서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양산하는 거에서 수거해서 계속 돌아가던 구조가 양산하면서 자원순환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다시 원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바뀌고, 그리고 제품화 과정에서 그것들을 부자재로 사용한다거나, 소방국에서 나온 것 중에 일부 밴드나 이런 것들을 가방에 접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제품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난관은 사실 원단 포목집에서 뭐 사고 이러면 굉장히 쉽게 예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있는 거에서 한 개를 가지고 제품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시니어 클럽이나 자활구역에 저희 제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의 한 5번에서 6번 교육을 시켜드려야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소재가 어떤 건 미끄럽고 어떤 건 뻣뻣하고, 그럼 어떤 분들은 다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부탁드리면서 막 수박 사다 드리고 음료수 사다 드리고 가끔 또 회의도 같이 하고 이래야 이게 사실 돌아가는 구조예요. 이것도 역시 저희는 지역 안에서 굉장히 해결을 보기 위해서 많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사실은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미싱 사업단이 인기가 없어지고 어르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을 이만큼 강화시켜서 1년을 같이 일하면 그 다음 해 가면 안 계세요.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이제 좀 할만하고 제품에 이제 버려지는 게 좀, 처음에는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50개는 다시 뜯어가지고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해 최근에 들어서 GS 칼텍스에서 저희랑 이제 특허까지 나오는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2만 개를 만들어야 돼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인가공하는 데를 갔어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시지만 그런 데다가 밤낮없이 미싱만 하시는 데랑 일을 왜 2만 개를 만들었는데 잘못된 분량이 200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어르신들하고 일할 때는 100개를 만들면 50개가 분량이라 뜯어다가 1차 가공하고 다시 뜯어본 다음에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다시 뜯어가고 다시 만들고 이래서 제품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어쨌든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니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한계가 좀 이제 이르기도 했고, 시니어 클럽에서 미싱 사업단을 점차 줄이고 없애고,
이제 사람 하나의 반장님 역할을 하시는 사람 하나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최근에는 평택, 안성, 충주를 막 가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걸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을 하면 가방을 안 만드는 게 저희가 볼 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리사이클링 쪽으로 판재를 만들어서 제품화하는 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야 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더니 또 요즘에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 저희가 가진 기술은 사실 저희가 가진 적정 기술은 디자인밖에 없죠. 그리고 장비를 잘 다루는 몇 명의 직원. 나머지는 잘 수거해주시는 자활기업이 있고, 잘 세척해주시는 자활기업이 있고, 잘 미싱해주시는 타 지역이긴 하지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이걸 잘 제품화하고 나면 적절하게 판매해주고자 하는 의지 있는 그런 기관들이 계시고 이래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디자인 이즈미 주최해서 막 밀고 당기고 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고 계시는 저희 입장에서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를 거의 다 여기 캠페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현수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빨간색 컬러링 이런 거는 일부를 병뚜껑을 모아주시는데 병뚜껑도 처음에는 저희가 미래이엔티라는 사회적 기업에 상같이 싸놓은 페트병에 디자이너들이 가서 뚜껑을 다 열어서 가지고 왔어요. 한 3시간을 12명이서 하니까 이만한 마대자루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 대표님이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표님이 분리하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런 활동하고 저희가 1년에 키링 만들고 저희가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이걸 다 제품화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보내요. 그럼 이제 동에서 체계층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동에서도 열심히 병뚜껑을 모아서 가져다 주시고 보온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대자루에 가져다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는 따로 병뚜껑을 모으는 활동을 최근에는 하고 있지 않고 현수막이랑 이걸 잘 아마 병뚜껑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좀 달라요. 저희 건 채도가 되게 낮거든요. 이게 현수막이 섞여서 네. 조금 보면 이거 뭘로 만든 플라스틱 소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치바라고 부르시던데 치읓비읍 로고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충청북 도에도 제안을 해서 굿즈를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걸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키링이 그 산업관인가요? 여기도 판매되고 그래서 이제 무료로 같이 나눔할 때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많이 하고요. 딱 비슷한 지점 때문에 일을 했다가 퇴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회사들은 사출기를 저런 걸 안 갖고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착착 나오는 사출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공장처럼 찍어내는 디자인은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 직원의 팔과 키링을 맞바꿔야 하는 그래서 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냥 220V 전기만 꼽으면 어디서든지 사출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해외에서 들여와서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녀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잔디밭에서 하기도 하고 이걸로 직원 팔을 맞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정도? 저희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까도 박물관 최근에는 축구단이 저희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도 축구단에서도 병뚜껑 모으기를 같이 해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친구들이 모아왔던 병뚜껑을 가지고 구단 로고가 찍힌 키링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캠페인으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굿즈 이런 것도 만들지만 미싱 부자재에 해당하는 것들도 저렇게 장식용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만들고 이것도 현수막으로 만든 거예요. 네. 보통 상패나 트로피 이런 거 받을 땐 되게 기분 좋은데 한 2, 3개월 보고 나면 저걸 어디다 버리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로 좀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나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현수막을 저 옆에 보시면 맛있는 삼겹살 그 마블링처럼 생긴 겹겹이 이렇게 결이 보이죠. 이게 현수막을 세척해서 납작하게 깔아서 프레스기에 발열되는 프레스기에 눌러서 만드는 판재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스티커 정도로만 붙여서 감사편에 상패 이런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이것도 현수막 무늬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마블링 이런 거. 밑에 이제 다리나 나무를 만들어서 만들고 저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입간판처럼 생긴 대리석 같이 없고 이것도 현수막이 녹으면 글씨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무늬를 만들어서 이것도 다 현수막으로 만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특허 내고 디자인 등록하고 해서 올해는 입간판, 현판, 그리고 감사패 뭐 이런 것들을 올 연말 안에 제품화를 시켜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 연결하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현수막은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벌어들인 돈의 상당 수를 이런 데 써요. 이게 사실 전시 부스 4동 예약하는 데만 약 한 동에 300만 원씩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우리 입장에선 바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뭐 이런 분들이 전시에 와서 이렇게 ESG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소재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저희가 개발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을 현장에서 시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또 이렇게 제품에 대한 뭐 카탈로그 배포도 하고 그러면 이런 전시에 한번 참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유일하게 마케팅하는 건 사실 이렇게 전시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왼쪽에 보시면 현수막을 이제 상같이 쌓아놓고 현수막으로 만든 제품들 이런 것도 전시하고 리사이클링 제품까지 전시해서 2년 전부터는 저희하고 몇 군데 사회적 기업은 특별관을 만들어줬어요. 지속가능한 디자인. 조언이 따로 있어서 천정에서 만장을 내려서 그 기업들만 따로 모아서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메시 키트 장바구니를 이때 거의 한 500개가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저렇게 무료로 하시기도 하고 또 일부 품목은 구매해서 가기도 하고 이럴 때 나가면 이제 저걸 교육 키트로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할 텐데 저희는 저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주 작고 미비하겠지만 지역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공헌 활동을 그런 쪽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 안에서 꾸준히 우리 회사 자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거는 비용을 만들어야 인건비도 주고 또 계속 기술 개발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숙제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아까 그 4가지 키워드네요. 아까도 저희가 가방 2만 개를 매번 많이 만들어야 2,000개였던 가방을 2만 개 만들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돈을 좀 벌긴 했거든요. GS 칼텍스라는 대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그리고 똑같은 가방을 2만 개를 만들면 하나당 10,000원이라고 하면 그냥 가방 만들고 2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랑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다르게 디자인 퀄리티를 운운하면서 소재를 계속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업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해서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업사이클링 원단 사용하는 것까지는 양보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나일론 소재로 나갔어요, 가방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랑 한 2시간을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아? 돈도 좋은데 이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 가방에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게 기능이에요. 처음에 요만한 파우치로 접혀져서 뿌려져요. 한번 열어서 지퍼를 2개 내리면 텀블러 파우치가 돼요. 지퍼를 2개 더 내리면 장바구니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소재가 친환경이지는 않지만 이 가방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텀블러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비닐봉투를 덜 사용하면 그것도 친환경 아니야? 이렇게 막내 디자이너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도 좀 벌고 만들어서 내보내보자 해서 10,000개를 주문해서 처음에 제작을 했고 이게 원래 오픈하면 이게 지구톡톡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검색해보시면 1년에 한 번씩 런칭을 하는데 보통 하나 제품이 뿌려지는데 2-3일이 걸린대요. 4분 만에 매진됐어요. 완판에. 그래서 프로젝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첫 회에 10분인가 걸렸고 첫 번째 1회 2회 때 4분인가 걸리고 그 다음에는 오픈하자마자 수천 개가 다 2,500개씩 풀었는데 그래서 2차가 또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만 개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걸 찾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돈 버는 데에서 아니면 고부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찾았다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부자가 됐으려나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존재나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뭐 엄청 정치 색깔이 강하진 않지만 지난 3년이 쉽고 간단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사회적 기업 활동을 굉장히 목숨줄 잘 연명하면서 활동했던 기업가들을 대부분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버틴 3년이 우리 정체성을 잃게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을 달라고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답게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현속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친환경으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관계 설정을 우리 파트너로 좀 생각해달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유지하고 라이센스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좀 자랑스러운 지표를 우리 스스로 좀 획득하는 노력을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회계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표 안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계량화를 저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자꾸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사회적 기업은 왜 자꾸 지원금 줘? 사회적 기업은 왜 자꾸 일자리 인건비를 자꾸 주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단위가 많으니까 그러면 잘하는 기업에 줄게 이렇게 되면서 소셜 밸류 인덱스라고 하는 SVI라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 고용 노동부에서 만든 거죠. 처음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같이 데모를 하러 다녔거든요, 저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너네는 모르잖아. 그리고 4가지, 5가지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을 그 지표 10몇 개를 다 측정하겠다고? 너네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잘 지표가 어떤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흥원에서 이 집 한번 안 해보실래요? 이렇게 왔길래 그냥 칸에 넣어봤어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같이 측정하면서 지표를 개발하는 거를 주장해보자. 우리가 잘하게 모든 유형이 다 할 수 있게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측정해서 지금까지 5년 연속 계속 타워를 받고 있어요. 타워를 받아도 주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기업 아무나 문턱을 낮춰서 들어오게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된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전략이 사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R&D조차도 참여할 수 없게 다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래서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끼리 이거라도 잘 측정해서 그래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만족감을 갖기 위한 도구도 쓰고 측정해서 쌓아놓은 값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안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 측정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보고서를 내면 그거 안에서 숫자 몇 개만 빼면 12달치 보고서를 가지고 SV에 측정이 그냥 되게.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프로세스를 두던 다른 사회적 기업들한테 이제 알려내고 하는 그러면 보고서 몇 개만 바꾸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구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게 저희로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낸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거는 시민재단에 계시는 어떤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라는 거를 한다는데 이 집 공헌 활동 많이 하니까 한번 안 해볼래 해서 냈는데 이것도 첫 해에 제출하고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ESG 지표에다가 넣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장관상을 하나 받았네요. 네, 그것처럼 지표 안에 지금은 저희가 3군데 지표에다가 측정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수막 팔고 돈만 받으면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데 자꾸 전화해서 받아내라고 하지. 또 그거 다 취합하고 나면 3가지 지표에 나눠서 숫자를 뽑아서 보고해야 되지 이러니까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오면 디자이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행정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만 해서 값으로 환산해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하고 끝나는 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이래서 그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는 하지만 연말에 자기 성장 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그 숫자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회사로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증거 기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PC라는 거는 SK에서 하고 있는 건데 SK에서 교도소 숱하게 드나들면서 안 좋은 사례도 많이 받으셨지만 사회적 기업을 계속 되게 애정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복지 관련한 분야에서는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회적 기업에서 몇 억씩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많은 사회복지 일선에 뛰어들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데 한 4, 5년 전부터 환경 지표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저희도 작년부터 이제 마지막 차에 참여해서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 현수막으로 만든 사회적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게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할인해 준 것도 비용으로 환산하고 업사이클링 하면서 이제 폐기물 절감하는 소각 비용 이런 것들을 금액으로 다 환산하니까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례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억 2천을 주면 좋은데 주지는 않고 일단은 너네가 1억 2천만 원어치의 환경적 가치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인센티브를 그중에 10% 정도를 현찰로 환산해서 준다고 해요. 그럼 이제 다시 저희가 장비를 사거나 제품 개발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역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체감하시는지 아니면 그걸 탄소 배출량을 뭐 몇만 킬로를 줄였어요. 이렇게 지금 증명해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수치이지만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우리 내부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지표화를 통해서 계속 만들고 또 외부로도 약간은 객관적으로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인식하기 편한 구조로 숫자로 아니면 뭐 유형의 형태로 이렇게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을 계속 선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걸 우리가 그냥 사회적 기업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의 학습을 전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2018년 지표 만드는 작업부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사회적 기업이기만 한데 사회적 경제라는 유엔에서도 이런 게 이제 대한 경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제시장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우리의 존재 의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레포트 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디자인 결과물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는 세척하면서 일감 나누기를 진행해서 몇 장에 뭐를 어떻게 했다. 환경적 가치는 생태 현수막 그리고 종이 제품, 생태 현수막 수거한 거, 그리고 수거율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저희랑 했던 데 중에 특별히 우리 것만 따로 뽑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면 이걸 만들어서 SNS로도 계속 배포하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저희는 주식회사지만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회 하면서 각 팀에서 만들어낸 이런 가치들을 계속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사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되기도 해요. 지금은 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외부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환경 사업을 하고 있죠. 그냥 친환경으로 보통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일회용 컵 안 쓰는 거, 분리수거 잘하는 거, 주킹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ESG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내고 성과와 영향력까지 가져가냐를 저희는 지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 게 환경 이야기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환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고 사회적 가치 같은 경우에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면 보통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걸 성과로 가지고 잘 측정하고 매년 부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를 들여다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를 보거든요. 저희가 첫 해 레벨 3 했다가 그 다음에